저희들 요 수업 관련돼서 이제 우리 목표가 각각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밖으로 보일 것인가, 외부로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취지로 지금 전체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실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지금 다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해주실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창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들이 평소에 좀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아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유익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우리 김설국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창원에서 조금 전에 이쪽 진주로 넘어왔고요. 네. 오늘 이렇게 주제를 보다시피 사실 행동 분석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주 깊이 있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에서 제가 이제 영상 및 이제 마케팅 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초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 이름은 뭔가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네, 김설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 때문에 제 이름을 많이들 쉽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 이전에는 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 편이어서 기억을 잘 못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이름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래 이제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 설국열차 이제 개봉하고 나서 야, 네가 생각난다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또 영화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목차입니다. 네,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 소셜 미디어,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저희가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초대를 받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고 뭘 하시는 분들이시고 정확하게 제 강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다들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신지를 제가 잘 전달을 못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두루뭉실하게 이제 간단하게 훑는다는 개념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고 뭔가 SNS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계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런 게 더 있구나, 또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에 앞서서 되게 이제 오래된 사진이고 옛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모델도 한 10년 넘게 전에 제가 저장을 해놨던 이미지입니다. 넘어가.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죽어가는데 고야 생각 찍고 나던. 맞죠. 네. 지금 이 휴대폰을 보시다시피 요즘 휴대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이제 풍자하는 그림인데 노키아요. 네. 자, 이게 이제 해주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던 이유가 있죠. 이제 다들 이제 휴대폰 세상이 이제 열리고 다들 휴대폰에만, 실제로 사람이 빠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뛰어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 그림이고, 최근에 이제 또 이러한 그림들 이제 유명한 작가님들이 이제 그려서 또 풍자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딱 모습이죠. 보시면은, 자, 이거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연예인들이 오고 지금 창원, 진주도 행사 축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창원도 최근에 뭐 단감 축제니 뭐 마산 그 국화 축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막 가수들 요즘 트로트 가수들 많이 오죠. 가수가 눈앞에 있는데 가수를 안 봐요. 그만큼 휴대폰으로 다 찍고 있죠. 네, 제가 이왜 이래? 화면이 스스로 다시 줄이면 돼요. 손으로. 손으로? 네,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아, 이걸로. 아유, 좋은 겁니다. 이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있길래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 의미 있죠. 요즘 식당 가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다 같이 앉아 있지만 휴대폰만 보는 모습들. 제가 사실 저희 주제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 이 이미지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뭐에 대한 내용인가요? 결국은 스마트폰. 중독. 맞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 사회는 미디어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서 내 휴대폰을 안 가지고 나왔어. 자,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상 집에 가보면 뭐 전화는 몇 통 걸려온 거 없고 네. 외로운 폰이죠. 네. 그만큼 요즘 여행 가서 어디 맛집 같은 거 검색할 때도 결국은 스마트폰 검색을 하죠. 자, 요즘의 스마트폰은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안 하고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네, 스마트폰은 결국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온라인 세상이 그만큼 이 오프라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계시죠? 네. 제가 사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다들 목적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 분 한 분 제가 여쭤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인터넷 때문에 온라인에서 뭔가가 검색이 되지 않으면은 또는 뭐 정보를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 요즘은 그 자체가 마케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믿지는 못해요. 하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온라인에 없다면은 더더욱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죠. 자, 소셜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자, 얘는 혹시 이 자료들이 제가 했던 게 공유가 한번 다 되었나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터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자,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에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인의 60%가 유튜브로 정보를 검색을 한다. 이건 이제 대신 중복으로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92%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기사가 난 것도 없고 해서 뭐 얼마나 차이가 변경이 됐는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예전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네이버, 그 다음이 유튜브예요. 그리고 구글, 다음 인스타그램. 이렇게가 이제 19년, 5년 전이죠. 5년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잘 안 써요. 그럼 뭐 쓰세요? 구글? 검색을 뭘로 하십니까? 일단 다음으로. 빙? 빙은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윈도우에 이제 기본으로 떴던 그 이제 빙인데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안 써봐서. 저 같은 경우는 빙이 뜨면 제일 먼저 유일하게 딱 한 번 검색을 하거든요. 빙이 딱 뜨면 이제 검색을 해서 하는 게 저는 이제 크롬 검색을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새로 깔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를 쓰는 게 제가 이제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약간은 이게 국내 한정입니다. 해외에서는 달라요. 해외는 구글이 거의 다 잡고 있고요. 네이버 국내 한정으로 네이버는 뭐 넘사벽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마케팅을 하든 홍보를 하든 뭐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네이버는 제껴놓을 수가 없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가져왔던 제일 큰 목적은 유튜브였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 생각보다 정보 검색을 많이 한다. 최근의 트렌드는 또 유튜브보다는 뭘까요?
챗 GPT? 챗 GPT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 여기 또 계시네요. 네. 챗 GPT도 챗 GPT지만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이게 2024년 자료입니다. 자, 이제 앞에 기사와는 조금 질문이 달라요. 이건 이제 뭐 시청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고, 뭐 정보 검색이나 이런 부분이었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앱 사용 시간 점유율을 본 건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유튜브가 제일 많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번 보면은 뭐 1분, 2분, 특히 요즘은 이제 쇼폼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영상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뭔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30초짜리 영상을 내가 틀었는데 시계를 보면 어느덧 내가 1시간째 이걸 보고 있어. 그런 경우 저도 많거든요. 이제 유튜브,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내용이 조금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 말씀드렸죠. 이게 최근 이제 5년간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사용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1위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지금 그래프가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죠. 네, 당연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SNS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또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그래도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의외가 아니죠. 이게 다들 밴드 하시나요? 밴드에 뭐 모임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네, 그만큼 밴드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SNS 앱 연령대별 사용자 순위 이게 지금 24년 8월 데이터입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잘 보시면은 1위 보이세요? 자, 인스타그램은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잘 보시면은 4, 5, 60대도 뭐 밴드가 1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위에 다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여기 인스타그램 혹시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세요? 그 운영 말고 들어가 보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친구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그 친구 관계를 통해 가지고 광고나 이런 걸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페이스북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이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네, 그 인스타그램이 뭐 그 안에서 엄청난 뭐 이벤트를 하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서 유튜브가 정보 검색의 60%가 그러니까 사용자의 60%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한다 기사 있었죠. 요즘 특히 요 20, 30대들, 40대는 인스타그램에서 정보 검색을 다 합니다. 네, 약간은 달라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블로그라든지 이런 리뷰처럼 자세한 정보 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를 이용을 하지만 뭐 평가라든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스타그램 지금 안 하시는 분은 한번 설치해서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양날의 검입니다. 아까 제가 쇼폼 얘기했듯이 이 인스타그램도 한번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네, 해가 지고 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네,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하십시오. 알람 울리면 내가 끄겠다. 네, 약간 이런 게 아니면은 저도 뭐 반나절을 이렇게 어느 순간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나올 정도로 이게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자, 옆에 지금 같이 준비를 한 것,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한 건데요.
연령대별 사용 시간을 보면요. 또 다르죠. 네. 자, 사용자 순위. 우리가 밴드는 뭔가 모임이 있으니까 가입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연령대별 사용 시간으로 보면은 보세요. 40, 50대까지도 인스타그램이 1위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한번 빠져들어가지고 쇼폼 같은 걸 보기 시작하면 계속된 정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스타그램보다는 쇼폼이나 우리가 짧은 동영상으로는 틱톡이 제일 먼저 이제 떠올랐었는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쇼폼들을 바로 같이 적용을 시키면서 아무래도 이제 틱톡이 조금은 밀려나고요. 왜냐하면 틱톡은 정말 쇼폼만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자기 생활도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인데요. 여기 이제 뭐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좀 대표적인 걸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는 다 지금 들어보셨을 거고 이메일, 문자 마케팅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죠. 네. 대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료 돈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일일이 뭐 문자 한 명 한 명 보내지 않는 한 다 돈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이 나머지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소셜 미디어들은 이제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좀 기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투자까지는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요즘의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라인 소셜 미디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서비스 발견과 검토. 혹시 이 내용들 한번 제가 어제 자료 공유를 이제 드렸었는데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이제 그냥 우선 제가 작성해 놓은 그대로 읽어보자면은 소셜 미디어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정보 검색을 했을 때 이상한 정보가 나오지 않으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내 사업, 내 서비스, 내 상품에 대한 거를 정확한 정보를 우선은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다 개인 소비자들은 뭐예요? 그냥 내 느낌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해줘야 되고요. 소비자들은 다양한 리뷰, 경험,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우리가 식당 같은 걸 하든 뭔가를 판매를 하든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이러한 리뷰,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SNS 소셜 미디어라고 보기는 조금은 애매하지만 우리 각 지역마다 그 카페들이 있죠.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가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요. 뭐 동마다도 있고 이렇게 막 그 뭐 준마렐라나 이러한 것들처럼 엄마들이 모여 있는 카페들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곳입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활성화된 카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한 새로 생긴 식당에 갔는데 약간 뭐 무조건 불친절하다기보다는 나랑 안 맞았어.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나랑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거를 카페에 올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카페에서 활동을 좀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카페에서 내가 난데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영향을 미칩니다. 손님이 확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의 폐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매장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에 뭐 카페직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브랜드 인지도와 상호작용 강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와 상호작용은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직접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좀 구분을 지어서 제가 적어봤고요.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 행동에서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제품,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의 트렌드는 소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쉽게 말해서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뭔가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변화하고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 보통 어딘가요? 저 위에 서울입니다. 자, 서울에서 뭔가 큰 투자 자본이 들어와서 뭐 디저트 카페라든지 뭔가 하나에 뭐가 생겼어요. 또는 뭔가 상품 판매에 대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이 경상남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일주일.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업 서비스를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따져보면요. 한 달. 네. 자, 우선 과거를 알려드릴게요. 과거 같은 경우에 자, 진주나 창원, 제가 있었던 창원 이러한 곳들은 보통 2년 정도를 잡습니다. 네, 2년 정도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트렌드가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뭔가 막 트렌드들 해서 물론 생기자마자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인기를 끌고 하면은 그걸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걸 부산에다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부산에 가지고 오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 1년 후에 이제 이 부산을 보고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부산을 가보고 그거를 가지고 오는데 또 1년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1년이 안 걸린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것 때문에 서울에서 뭔가가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서 우리 따지고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영화들을 봐도 꼭 뭐 범죄 도시든 뭐든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꼭 그런 말 안 듣고 굉장히 그런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애먹게 하는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들이 막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고 하죠.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추세인 건데 그만큼 정보에 대한 이 전파력이 엄청 빨라졌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에게도 되게 큰 도움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막 신사업 이 지역에 없는 걸 내가 뭘 해봐야겠다 하면은 직접 발품 팔아서 막 서울에 가보고 이렇게 해서 따졌다면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잘하고 이런 것만 잘 찾아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냥 이런 게 있더라라는 정보만 얻는 게 아니고 뭐까지 얻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케터들의 타겟 광고 전략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제 광고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의 관심사, 행동 패턴 등을 파악하여서 효과적인 광고를 제공한다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혹시 그런 것 광고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자, 저는 이제 광고 같은 걸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입력하는 게 뭔가요? 뭐 선택이긴 하지만 뭐 지역을 입력하기도 하고요. 연령대를 입력하고 성별을 입력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타겟을 잡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페이스북에다 뭔가를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연령대 아까 우리 그 데이터 봐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있잖아요. 연령대 내가 이 광고를 뭐 30대에게만 보여주겠다. 30대부터 50대까지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지역 경상도 뭐 또는 서울,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TV 광고를 하죠. TV 광고를 따져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 광고가 있고 이제 중앙방송에서 하는 지상 광고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싸요? 뭐 당연한 건데 네, 중앙에서 하는 방송, 전국에 나오는 방송이 제일 비싸죠. 이제 똑같이 광고를 해도 이런 온라인 광고를 해도 타겟팅 없이 그냥 무작정 광고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인터넷 광고들의 대부분은 뭐로 광고 이 내용이 금액이 측정이 되느냐, 몇 명이 봤냐입니다. 몇 명이 봤냐 또는 몇 명이 이 광고 간단한 앞에 광고글을 보고 눌렀냐. 누르면 자세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사실 과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진주에서 뭐 디저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디저트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광고를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나요? 물론 뭐 여행을 온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근데 거기에 과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요금은 이제 우리 업주들 입장 또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소비자 의견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제는 그 우리 과장 광고라고 하죠. 과장 광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업주들이 하는 과장 광고는 이제 다들 이제 걸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접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이제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지금의 SNS를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의 부분에서는 이제 다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 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에는 아까 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뭐가 있는 것 같은가요? 한번 대표적인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튜브 있죠. 페이스북도 있고, 밴드, 인스타, 틱톡. 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트위터. 네. 아까 우리 거기 데이터에 트위터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는 X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스레드. 네. 아, 굉장히 트렌드에 빨리 따라가고 계십니다. 네. 일부러 가입 안 하셨어요? 네.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스레드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떠요. 그래서 이제 누르고 있는데 몸값이요. 나중에 많이 올리시면은 저에게도 좀 계정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좀 눌러가지고 어떻게 올리셨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자,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밴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정육점이나 과일 가게 같은 거를 또 밴드에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보, 우리들만의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뭐 혜택을 주고 정보를 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이 네이버는 사실 SNS가 아니에요. 네, 검색 도구인데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걸 잡고 있죠. 네, 우리 블로그가 있죠. 카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밴드는 네이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이버 밴드인데 이건 조금 다르게 분류를 했고요. 여기에 또 네이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것도 소셜 미디어라고 봐야 되나? 네, 라인은 미디어라기보다는 이제 채팅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요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인데요. 지식인. 네. 지식인, 사실 우리가 네이버 검색을 하면 정보를 얻는 것 중에 한 절반은 지식인일 거예요. 네. 지식인을 이제 그 마케팅용으로 쓰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당근 마켓이 이제는 거의 소셜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뭐 후기라든지 이러한 걸로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가 이 당근이 소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아까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타겟팅을 잘해서 딱 뭐 어떤 연령대, 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근에서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안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봐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 한 30%는 광고인 것 같아요. 이 광고를 해보면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전국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딱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이제 홍보보다도 지역적인 홍보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뭐 제가 이 진주는 제가 지역 동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동별로 선택이 가능해요. 이 당근을 하면은 뭘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입을 하고 나면 내 위치 인증을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타 지역에 가면은 이게 인증이 끊기고 나면은 내 지역에 있는 거를 못 사요. 다시 내 지역으로 가야 살 수가 있고 채팅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타겟이 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A동에 살고 있으면은 A동하고 B동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광고를 보여줄 거야가 가능해요. 그래서 당근도 요즘은 그 안에서 정보 의외로 당근에서 검색을 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온라인 서비스나 이러한 걸로 검색이 아니고 지역 업체, 뭐 사진관, 뭐 디저트 카페, 식당 이러한 것들을 뭐 미용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네? 어떤 거요? 개 이름을 읽는다. 아,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당근을 보다 보면은 잃어버린 거를 찾아주기 이거 찾아가세요 하는 분들도 많이 올리고요. 이제 뭐 네. 당근이 정말 사용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당근도 한번 염두에 두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 마케팅 전략 및 활용 방법에서 제가 쭉 적어 놨거든요. 6가지를 적어 놨는데 이거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나씩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확한 타겟 설정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전략적 활용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타겟 고객층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시 갖고 온 이유가 자, 우리가 타겟을 할 때 뭔가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연령대하고 성별입니다. 여기에 뭐 성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선 연령대가 있다는 거는 뭐 어느 연령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뭐 20대만 사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저기 한 50대 이상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1위, 2위 정도를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혹시 링크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명함은 요즘은 리멤버를 또 많이 쓰죠.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추가로 넣어 놓은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인 SN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도 있지만 의외로 이제 뭐 이런 링크드인이나 리멤버, 이제 이 리멤버 같은 경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생활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 몸값 올리고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SNS 소셜 미디어거든요. 이 안에서 뭐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뭐 스카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리멤버 같은 경우 아까 저는 이거를 이제 명함용으로 이 리멤버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명함을 받으면은 이거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이제 명함을 받으면은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주소록도 막 저장하기도 번거롭고 이 리멤버 앱에서 명함 사진을 찍으면 알아서 주소에 저장을 해줍니다. 번호 다 인식을 해서. 그리고 이 사용자들끼리 연동이 돼요. 네, 그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는 지인들 명함을 싹 찍어 놓고 있으면은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뭐 명함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내 명함을 변경을 시키면은 내 명함을 찍어서 등록을 했던 상대방의 그 내용에서도 다 변경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나름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요.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단어 아세요? 페르소나 아세요? 페르소나가 뭔가요? 가면. 여기 지금 그 가면 그림을 해놨는데, 예. 자, 페르소나가 라틴어로 이제 가면이라는 거고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면 가면에서 유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가면입니다. 네. 이게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그냥 가면이었을 뿐인데 최근에 이제 마케팅 용어로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수업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마케팅을 하고 뭔가 분석을 하려면은 정확한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뭔가 분석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가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은 자, 아이가 집에 가면은 가면을 씁니다. 네, 부모 앞에서 착한 아이. 네, 밖에서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집에서는 내가 조금 더 말을 잘 듣고 한 일종의 가면을 쓰죠.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습니다. 네, 상사 앞에서는 내가 평소에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가면을 쓰는데요. 자, 이제 명확한 타겟 설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겟 설정을 할 때 바로 이 페르소나라는 이 용어가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겟을 설정을 할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음식점을 합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이 음식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닭갈비를 판매를 한다. 닭갈비를 판매를 하는데 이 닭갈비는 당연히 남녀노소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가 뭔가 문구를 만들고 홍보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스토리입니다. 와닿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경상대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긴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죠. 근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요 앞에서 장사를 내가 닭갈비를 파는데 대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엉뚱한 말을 써붙여 놨다. 그러면은 장사가 뭐 맛이 있으면 나중에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 페르소나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뭔가를 이제 홍보를 하고 막 남들에게 좀 매력적인 뭐 용어라든지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페르소나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경상대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경상대에 다니는 대학생 이것도 너무 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은요. 뭐 나이, 성별, 위치, 소득, 고객이 원하는 거가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갓 대학교에 입학한 20살 여학생. 근데 이 여학생은 매운 걸 좋아하고 진주 사람이 아니어서 자취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먹거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캐릭터 하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얘를 내가 꼬셔야겠어. 정확하게 이 여학생을 내가 꼬셔야 된다라는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홍보 문구를 만들고 뭔가 마케팅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문구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머지들도 같이 딸려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진짜 음식점을 예로 들었지만 이게 음식점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 또는 뭐 사회적으로 내가 뭐 봉사를 하겠다
뭐 어떠한 곳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뭐 목표로 삼고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뭔가 이렇게 페르소나를 하나, 보통 페르소나는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냐면은 범위가 너무 작잖아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여학생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작죠. 그러면은 남학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페르소나는 보통 한 3개 정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제 홍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 혹시 SNS를 통해서 뭔가를 뭔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SNS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 나의 뭔가를 올리고 있다. 이거 계신가요? 기본적인 거. 어떤 거 보통 올리세요? 페이스북 하고 계세요? 인스타그램 혹시 해보셨나요? 인스타그램 안 하시고요. 혹시 어떤 거 하세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그 뒤에 분? 인스타. 그죠? 네. 뒤에 분도 인스타 하신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막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 한 번씩 인스타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물론 개인이 그냥 하고 아까 페이스북처럼 나랑 이미 친구를 맺은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뭐 크게 뭐 유익하든 안 하든 그냥 나의 삶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에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나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또는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죠.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 또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뭔가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아까 쇼폼 말씀드렸잖아요. 쇼폼이 얼마나 보기가 쉬운지 아시죠? 영상이 하나 뜨면 어떻죠? 그냥 손가락만 툭 건드리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요. 보통 재미가 없어서 다음 영상으로 넘기는데 3초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약간의 폐해처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뭐 앞에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드는 게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뭔가 유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콘텐츠 형식으로 꾸준하고 유용한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예로 하나 들어왔는데, 자,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유명한 분입니다. 방구석 리뷰룸이라고 이제 IT 쪽 소개를 하는 이제 유튜버인데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를 하죠. 또는 혹시 이 해리포터라고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혹시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팔로워가 45만인데 요 남자분이 사진관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재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뭐 유용한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보면은 재밌어서 보는 채널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기업처럼 움직이고 뭐 판매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주제라는 개념이 뭐 IT다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SNS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뭐 정말 아리따운 여성분들은 그걸로 어필을 하고 잘생기고 멋진 남성은 그걸로 또 어필을 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붙잡아 놓고 요즘 개그맨들이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 재미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뻥튀기 업체인데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드렸던 뻥튀기 업체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세팅만 해드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은 뭐 크게 뭐가 있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 자기 아이들 통해서 뭔가를 또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예요. 꾸준히. 정말 우리가 떡상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뭐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떡상한다는 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제가 떡상한 영상 중에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아모르 파티 그 노래 유행할 때 그 회식 자리에서 어떤 여성분이 아모르 파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뭐 며칠 사이에 200만 뷰가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수익화가 안 된 계정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모르 파티 하면은 그 여성분만 나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여성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노래를 잘 부른 것도 아니었고요. 뭐 영상을 잘 촬영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200만 뷰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떡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SNS를 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적극적인 소통 전략 구축 및 고객 참여 유도. 뭐라? 네, 이게 내용이 사라졌네요. 네, 이게 경험은 뭔 말이냐면은 고객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고객 참여 유도가 뭘 얘기할까요? 댓글을 많이 쓰면. 댓글을 많이 쓰게. 댓글을 어떻게 하면 댓글을 쓸까요? 어렵죠. 네, 이게 참 사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뭐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경상대에 왔습니다. 경상대에 와가지고 입구랑 이렇게 찍으면서 와 여기 대학교 입구가 굉장히 멋있네요 라고만 하면은 이건 고객 참여 유도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대학교 뭐 입구 중에서 뭐 멋있었던 게 있나요? 그게 별거 아닌 질문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물음표로 뭔가를 마치게 되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을 달아요. 한 사람이 댓글을 달면은 두 번째 사람이 댓글 달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요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면 요즘 정보 같은 거 또 전자책 준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 전자책을 왜 줄까요? 전자책. 뭐 당연히 그 안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무료로 준답니다. 자, 무료로 주는 이유는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질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나는 고객을 확보하겠다거든요. 네, 카페로 연결돼서 내 강의를 구입을 하든지 또 다른 뭐 나에게 뭐 컨설팅을 받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요즘은 이제 좀 자동화가 돼 가지고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뭐 내가 이 PDF 뭐 파일을 줄 건데 댓글에다가 저도요라고 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오던가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 가입하라고 들어. 아, 가입하라고. 네, 가입하라고 오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요라고 그거를 세팅을 해놓고 뭐 앱이나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했을 때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 막 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DM 발송을 시킵니다. 네, 요즘은 그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1이라고만 남겨주세요 하면은 1이라고 남긴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DM이 갑니다. DM이 가면은 거기에서 여기서 다운받으세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거의 목적이 뭐냐? 그걸로 인해서 나의 잠재 고객 리스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 전략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아까 강의나 이러한 정보들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딱 타겟해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판매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객 참여를 또 유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확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뭔 말인가요? 고객의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자, 이러한 것들. 아, 제가 아까 당근 얘기를 했었죠.
SNS로서. 사실 SNS는 아닌데 우리가 고객들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의견, 정보 이러한 것들을 또 많이 받아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음식을 먹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 인터넷을 한 번씩 아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주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 공유하는 이제 채널들에서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갑질하는 사장님, 뭐 갑질하는 소비자 뭐 이런 것들 댓글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리뷰. 제가 이제 뭐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뭐 사장님 리뷰 이 터치 사장님 리뷰가 재미있어서 시켜보았는데 서비스 더 최고였어요. 뭐 했는데 이 바닥에서 중요한 게 3개가 있습니다. 맛, 서비스, 이빨을 얼마나 잘 터느냐 이 3가지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방금 여기 이미 리뷰가 그렇죠. 이 사장님의 내가 뭔가를 썼을 때 나에게 다는 댓글이 궁금해가지고 시켜보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은 그 음식이든 뭐 서비스든 상품이든 당연한 얘기지만 질이 안 좋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네, 요즘은 질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더 판매를 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마케팅의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님 상이 없나 바닥에 깔고 먹을 게가 이러한 댓글들이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또 시켜 먹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이제 요즘의 시대고 옛날에 혹시 그 세스코라는 업체 아시죠? 세스코. 우리 벌레 잡고 하는 그 SNS 같은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할 때 얘기인데 한 10몇 년,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세스코 홈페이지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다 해줘. 네. 어떤 질문? 바퀴벌레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세스코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바퀴벌레 뭐 이런 질문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전 인류적 이야기를 막 뭐 써놔도 거기에 답을 정말 전 인류적으로 달아놓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세스코는 말 그대로 벌레 퇴치 업체일 뿐이잖아요. 근데 한창 모든 사람들이 그 방문자가 엄청 많았대요. 홈페이지에.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독특한 질문을 굉장히 어떤 건 유머스럽게 어떤 건 진지하게 네, 거기에다가 거의 팩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거짓을 쓰진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세스코라는 업체의 그 브랜드 이름 뭐 서비스에 대한 거는 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우선 이름 알리는 거는 완전하게 특히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좀 관심 있어 하는 젊은 층의 이름을 알리는 거에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비슷한 강의를 할 때도 찾아봤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로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배민에서 이제 댓글들이 이게 조금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결국은 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재밌게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또 CS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되게 답변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을 더 유치를 하고 또 뭐 평가가 말 그대로 완전히 떨어져 아까 제가 그 지역 카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자칫하면 평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제 뒤집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걸 이 소셜 미디어의 이제 특성인데요. 소셜 미디어는 비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뭘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뭐 배민도 마찬가지지만 공개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는 거를 아예 이용을 해서 뭔가 특성을 주고
공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많이 뭐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쉽게 말하자면 판매량 같은 뭐 매출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플루언서는 결국 그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이제 복만이라는 이제 뻥튀기 업체인데요. 제가 이제 이쪽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있는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처음에 이제 뭐 로고부터 해서 브랜딩을 다 해드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그냥 단순히 뻥튀기 하나를 가지고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을 한 업체입니다. 이 마산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김뻥이라고 네. 원래는 김뻥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복만이라는 이제 뻥튀기 업체인데 김뻥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 김뽀맘이라고 이 건강 뭐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로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협업 제안이 와가지고 이분의 이름을 걸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마케팅을 하고 뭘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조금은 돈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또 한편으로 해소를 해줍니다. 말 그대로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를 개발을 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단백질 파우더를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을 하는 이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냥 뻥튀기는 건강에 좋진 않잖아요.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건강식품도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뻥튀기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단백질을 넣을 수가 없겠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요 뻥튀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상품이다 보니까 뭐 이 업체에서는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알아서 홍보를 하고 알아서 막 판매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의 협업도 필요하면 뭐 이분이 이렇게 이제 아예 막 물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마산에서 제조를 해도 전국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뭐 이분은 운이 좋아서 먼저 저분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업체에서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항상 뭐 모르는 것보다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좋은 점들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 리스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듣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죠. 요즘 그냥 보고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의견을 이게 아마 그냥 글로 쓰기만 하면 돼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을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잘 어필을 해요. 요즘 문화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옛날로 좀 보배드림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고요. 자, 이 차 파는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보다도 이 안에서 나오는 차 외의 정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SLR이라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정치에서도 좀 활용이 되다 보니까 있긴 한데 이제 이 원래 사진 커뮤니티거든요. SLR이라고 이제 옛날에 우리 큰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커뮤니티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안에서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자유 게시판에서는 막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커뮤니티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뭐 정치권이든 뭐 다른 곳이든 뭐 활용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SNS가 지금은 이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업체들이 소셜미디어 채널을 모니터링하고요, 분석하고 이제 고객 의견을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실제 제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한 2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그 SNS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요즘은 뭐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가상공간 인터넷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단어 하나로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기업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가공해 나가는 것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전문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했다면은 요즘은 아예 SNS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쉽게 검색이 되고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 또 작은 사업체들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비즈니스 계정. 인스타그램에서 혹시 지금 아까 사용하고 계신다는 분들은 다 개인 계정이신가요? 비즈니스 계정이신가요? 개인 계정, 비즈니스 계정이요. 자, 개인 계정, 그 인스타그램에는 계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비즈니스 계정이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개인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브랜드 계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비즈니스 계정, 브랜드 계정이 되면 이제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인사이트라는 메뉴가 생겨요. 네, 이제 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뭐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도 뭐 굳이 개인 계정보다는 비즈니스 계정이나 뭐 브랜드 계정으로 그 변환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이름 정보 최적화 했는데 업체들이 특히 개인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이디 같은 걸 만들죠. 닉네임, 아이디를 만들 때 또 그 우리가 뭐 가게 이름이라든지 뭔가 상품 이름을 만들 때 멋진 이름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봐도 그 상품이네 라고 드는 이름이 좋을까요? 네, 멋진 이름. 네, 근데 멋진 이름이 있어서 와, 얘 멋진데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이름만 봐가지고는. 그러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인스타그램도 이제 영문 아이디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영문으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품질, 그리고 해시태그. 해시태그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앞에 샵 붙은 거. 자, 어떤 거요? 그 농담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받았. 반응 올리는 반음 올리는 거.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에서 제가 반응을 못 하겠습니다. 자, 해시태그 입력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인스타그램 대표가 그 어느 채널에 뭐 이렇게 유튜브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해시태그는 전혀 홍보 마케팅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뭐 이게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해시태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시태그를 통해서 해시태그를 누르면 그 해시태그를 쓴 사람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쓴 그 포스팅이 한 군데 모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자, 상호 소통, 선팔마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선팔마팔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서로 친구 추가하듯이 뭐 하는 개념인데, 그 혹시나 인스타그램으로 뭐 나중에라도 이게 뭐 홍보를 하거나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내 브랜드 계정, 뭐 내 개인 브랜드가 됐든 내 사업이 됐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검색해 보면은 나오기는 할 텐데요. 섀도우 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자, 그 인스타그램이 그 아까 사용하신다는 페이스북하고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
양방향 소통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트위터하고 똑같은데 단방향 소통입니다. 그 내가 저분들의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앞분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싶다 하면은 팔로우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개념이 내 피드, 내 그냥 메인 화면에 이분이 올릴 때마다 떠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이분은 내 걸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쉽게 표현하자면 구독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독하는 거죠. 내가 신문을 구독을 하면 내가 저 신문을 내가 받아보고 있는데 그 신문사에서 나에 대해서 뭔가를 받아가지 않잖아요. 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팔로우, 구독을 해야 내 정보를 그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DM을 그 뭐 댓글을 남기면 뭘 줍니다. 이러한 것도 기본적으로 그 DM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나를 팔로우를 해야 돼요. 팔로우를 해야 내가 뭐 PDF 파일이 됐든 글이 됐든 정보가 됐든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디 갔니? 되게 옛날이네. 자, 요 해리포터 보면 아까 여기 팔로워, 팔로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팔로워는 이 사람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올리면 뭐 영상을 올리든 뭘 하면 그거를 보는 사람이 45만이라는 얘기고요. 정작 이 사람이 팔로잉, 보고 있는 사람은 1,500명입니다. 네. 이 영명인 분들도 있어요.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은 보고 저 사람은 안 보면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영명을 만들어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중에서. 아, 유명한 배우들. 네, 그 아이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독이라는 개념,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 팔로잉이라는 그 팔로우라는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되거든요. 동의 없이 내가 그 사람의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1분이면 내가 몇 개를 누를 수 있겠어요? 엄청 많이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섀도우 밴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놨는데요. 이 기준은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분에 30명, 1시간에 200명, 하루에 1000명 이상 팔로우를 하면요. 내 글은 보여요. 내 글도 보이고 딱 한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의 글을 막 검색하잖아요. 안 나옵니다. 내 걸 안 보여줘요. 그거를 나에게 알려주느냐? 너 섀도우 밴 걸렸어 라고 알려주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뭔가 내 글을 막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막 500명씩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글을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 뭐 100명밖에 안 돼. 그럼 뭔가 이상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글을 내가 검색을 막 해보죠.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자, 사실 이걸 이제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제 와이프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동 구매를 갑자기 하겠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드니까 본인 거를 좀 제발 한 번만 올려달래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인스타그램 하시면은 뭐 한번 검색해서 팔로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여기 있는데요. 네, 이 아이디로 검색을 귀여운 뽀잉이 해도 되고요. 뽀잉마켓 쓰면 나옵니다. 네, 요즘 갑자기 뭔가를 판매를 해보겠다고 저에게서 벗어나겠답니다. 저랑 원래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서 벗어나 보겠다고 새로운 수입 사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SNS를 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2,000명의 팔로워를 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로 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버튼이 생겨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인사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SNS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사실 고객들의 반응, 소비자들, 내가 뭐 잠재 소비자든 뭐 실소비자든 그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건 결국은 여기입니다. 댓글을 볼 수도 있고 댓글에서 뭐가 싫어요 뭐 한 거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하나하나 다 눈으로 보고 구분을 해야겠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게 바로 이 인사이트인데요. 인사이트를 잘 보시면은 뭐 요 며칠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뭐 반응이 얼마나 있었고 뭐 누가 어떻고 특히 이제 뭐 요즘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팔로워가 27% 내가 영상을 올리면 27%가 팔로워들이 보고 있고 나의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 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보이냐면요. 검색을 하거나 뭔가 뭐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내가 떴거나 아니면은 릴스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릴스는 아까 어때요? 영상이 넘기면 계속 넘어가죠. 이제 그렇게 넘어갈 때 인스타그램에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요즘 좀 핫하네? 뭐하네 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인스타그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에도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이버죠. 네이버 블로그 혹시 여기 하시는 분 계신가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했어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네. 네이버에는 이제 네이버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네이버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 정보 검색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블로그, 뭐 내가 쓴 글에 뭐 반응을 했든 안 했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인스타그램에서 말하는 인사이트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내 글을 봤고 뭐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또는 내 글, 이 글에서 체류한 시간이라고 하죠. 이거 읽고 그걸 음미하고 하는 시간이 뭐 평균 1분 30초였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글들이 관심이 많네. 이러한 것들이 많네. 이러한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외성이 강한 게요. 제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저도 이제 1년 전까지 이제 블로그 운영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아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이제 홈페이지처럼 만들어갖고 쓰던 블로그가 있었는데 좀 의외입니다. 그건 이제 네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애널리틱스라는 이러한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해서 보는데 이상하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 글을 봐요. 대체 왜 보지? 이거 그 내용이 제 IT 쪽 내용이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뭔가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어딘가에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구글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번역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한국어로 썼어도 국내에 국한돼가지고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동영상을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유튜브, 네이버 TV, 요즘 네이버가 좀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바뀌었는데 틱톡, 뭐 릴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 요즘은 대세죠. 사실 동영상이 대세지만 그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자료에도 있는데 제가 뒤에 보너스 해가지고 그 자료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넣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블로그는 뭐 불변입니다. 여전히 정보 검색을 하거나 조금 더 음미해야 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조금 가볍게 접근하고 하는 것들은 영상으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로서 본다면 우리가 보통은 크리에이터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미국에서 먼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게 아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 왔다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런 문화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그게 아시아로 들어올 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같은 문화들은 일본이 조금 더 빠릅니다.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조금 뭔가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한창 크리에이터들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해가지고 돈을 번다, 수익 뭐 그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에서 이미 레드오션이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여전히 벌 사람들은 잘 벌고 뭐 활용할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마케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유튜브도 무조건 뭐 구독자가 많아야 돈을 벌고 이러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구독자가 아예 없으면 당연히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국내 사례는 찾아보질 않아서 이제 외국의 사례이긴 한데 그 펜션을 하는 업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을 이제 꾸준하게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펜션에서 앞에 보이는 뭐 파도 치는 뷰, 뭐 고기를 구워 바베큐를 하는 영상, 또 방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번 훑는 영상, 이제 되게 쉽게 말해서 진짜 홍보 영상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그 펜션들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방 되게 멋있게 막 뷰 사진 멋있게 되어 있죠. 그럼 실제로 가보면 어떻던가요? 똑같던가요? 안 똑같아요. 엄청 보정도 하고 막 뭐 좋은 카메라로 막 넓게 찍어가지고 되게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봤던 그 일본 유튜버는 그 펜션 사장님이었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쭉 올린 거예요. 실제로 앞에 막 파도 치고 우리는 바다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제대로 된 해변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물놀이는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매출이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평가를 해보니까 왜 늘었냐. 사람들이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주니까 너무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고 또 한 가지 좀 의외였던 부분이 평가가 좋아졌어요. 평가가 좋아진 이유가 뭔지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평가가 좋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네.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막 해변이 바다가 있어요, 막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하면 내가 상상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여줬잖아요. 이 정도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놀 정도는 되네 라고 하고 갔기 때문에 똑같이 있네 하니까 이 평이 좋아요. 다 별 5개예요. 본 그대로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근데 그분의 유튜브가 막 구독자가 몇만 명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구독자가 뭐 한 300~400명? 이래도 매출이 오른 거죠. 그럼 결국은 크리에이터만큼 뭐 수익으로 막 꾸준히 하진 않지만 내가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판매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유튜브라는 게 마케팅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 홍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이 동영상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시간이 있으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이것도 일본이기는 한데요. 그 중고차 딜러 제가 사례를 봤거든요. 중고차 딜러인데 일본은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인구도 많고 내수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이 중고차 딜러가 뭔가 중고차를 자기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만듭니다. 뭔가 장비를 가지고 멋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저씨예요. 뭐 젊은 이 친구도 아니고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나름의 지식은 있겠죠. 차에 대한 지식은 있으니까 막 설명을 하는데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뭐가 좋은데 바퀴가 이래 돼 있으면 이거는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꾸준히 쌓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자동차 모델, 뭐 연식 모델을 검색하면 다 이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해서 뭔가 조회를 이 사람이 다 나오니까 거기서 점령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쌓여가지고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믿고 찾아가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의 활용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좀 이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는 한데요.
한국인의 특성상 그런 걸 또 잘 이용을 해서 제가 예로 한번 봤던 게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라도에 저 바닷가 군산에 제가 뭐 치과인가 어디가 있는데 군산 치과 하면은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전략적으로 그냥 뭐 웬만한 예상되는 검색어에 대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요즘은 네이버에서도 유튜브 검색이 되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서 우리가 뭐 검색을 했을 때도 네이버는 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유튜브조차도 나옵니다. 네이버가 약간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유튜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은 플랫폼이다 하면은 유튜브가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어디든지 뭔가를 올려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은 마케팅 도구로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휴대폰 아니면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든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써놨죠. 우선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저조차도 저는 제가 사진 영상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 기준에 합당치가 않아서 뭔가 더 멋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데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네, 콘텐츠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뭐든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제목과 설명은 필수.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검색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이제는 앞으로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이제 AI가 발달을 하면서 검색이 다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검색이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제목하고 설명은 굉장히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제가 시간상 뒤에 뭐 그런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드리진 않겠지만 네이버에 폐해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고 있긴 한데 이 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네이버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블로그 같은 곳에 제일 뒤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써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는 지금 내 이 내용은 뭐 예를 들자면 미용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는 요즘 뭐 각광받고 있는 아까 말 뭐 챗 GPT에 관한 내용을 막 써놨어요. 근데 챗 GPT에 관한 내용을 써놨는데 그러면 챗 GP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내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또는 그 반대로 나는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블로그를 해. 그래서 미용실에 대한 내용을 막 써놨는데 사람들은 미용실 검색을 잘 안 하잖아요. 그 아까 말한 요즘 챗 GPT가 요즘 핫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미용실인데 제일 밑에다가 하얀 글씨. 우리가 보통 네이버 블로그의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하얀 글씨로 뭐 챗 GPT 뭐 그 연관된 뭐 AI 뭐 이런 거 단어를 막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에 그 단어가 들어가니까 네이버가 검색에서 노출을 시켜주는. 근데 이건 사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네이버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네이버가 한때 신뢰를 엄청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내용들은 다 돈 주고 만든 내용들이다. 이 업체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내용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나중에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네이버가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뭐 미용실 썼다가 뭐 다른 거 썼다 하면은 이거는 안 좋은 블로그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NS 마케팅을 하려면은 준비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요. 사진 찍는 법 배우세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인스타그램은 또 사진 기반이죠. 요즘은 영상이기도 하지만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사진 잘 찍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렌즈만 닦아도 우리가 휴대폰이 있으면요. 렌즈가 어디 있어요? 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다 지문을 굉장히 많이 묻혀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진을 뭐 찍고 제가 이제 사진 강의 이런 걸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핸드폰은 오래돼 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뒤를 막 닦습니다. 그럼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SNS를 하든 뭘 하든 뭐 이거는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겠죠. 뭔가를 찍을 때 뿌옇게 나오는 예를 들어 약간 뭔가 좀 뿌연데 하면 제일 먼저 렌즈부터 닦아보세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요. 글쓰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글쓰기가 아니라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가 되겠죠. 말을 잘하면은 그래서 요즘 개그맨들이 SNS나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인기를 많이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그맨들은 기본적으로 그 연기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배우들은 이제 대본이 있는 거고 개그맨들은 순간 대처 능력이 좋으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꾸준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1일 1포스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진짜 어렵습니다. 네, 하루에 뭔가 한 개를 올린다. 이거는 사진 한 개 올리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카메라에 보면 사진을 찍기는 찍는데 이게 올릴 만한 사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꾸준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까 말대로 퀄리티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SNS의 특성상 아까 제가 인사이트 얘기 드렸죠. 그 인사이트가 그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사람의 그에 대해서 측정해 놓은 값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뭐 올리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원래 이제 뒤에 뭐 상점 등록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네, 그걸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이제 아마 공유가 됐으면은 나와 있기는 할 건데요. 여기도 이제 결국은 약간 이제 두루뭉실하게 제가 겉핥기식으로 설명만 드리는 거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SNS 뭐 얘기하고 했을 때 한 분이 스마트 플레이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이런 뭐 업체 홍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넣는 게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생각보다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고 내 상점이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나오면은 뭔가 없는 곳 같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되긴 하는데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혹시 나오는 순서 아세요? 네, 그거는 이제 비즈 광고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네이버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카테고리가 뭐 플레이스 쪽이 있고 뭐 블로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이버가 아무래도 정확한 명칭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플레이스를 위로 올려줍니다. 네, 플레이스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 요즘 동영상 시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이버도 동영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이버 동영상들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스마트 플레이스 말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있죠. 스토어에도 간단하게라도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세요. 그 상품 설명 말고 영상을 올리세요라고 하는 게 상품은 네이버 쇼핑에서만 드러나고요. 거기에 우리가 홍보 영상이라고 뭐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이라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동영상을 먼저 올려줍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이제 네이버가 판단해서 바꿔가고는 있는데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계속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항상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검색을 하고
한 번씩 뭔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는 뭐 이게 맞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이버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발전시키고요. 이제 뭐 항상 이렇습니다라고 할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한 번씩 실제 컴퓨터를 두고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교환을 해놓고 검색을 했는데 제가 적어놓은 말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절대적이진 않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네, 근데 이 세 군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네, 지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는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이니까 그렇고요. 네이버도 네이버 지도가 있죠. 그리고 저 티맵이 네이버에서 정보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도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에 등록해야 되는 이유는 자, 다음이 요즘 뭘로 바뀌었죠?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맵 뭐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다 카카오 다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색에 나오기가 좋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지도나 이런 곳에 나와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네, 끝도 없이 계속 나오게 돼서 제가 네, 아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또 정리를 해서 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주로 하다가 오늘은 이제 좀 그 SNS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한번 뭐 요청을 하셨어 가지고 조금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원하시는 내용에 조금 불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충분히 또 얻어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뭐 지금 이 자리가 돼도 좋고요. 뭐 나중에 그 제 연락처가 따로 안 들어가 있죠. 네. 뭐 저 SNS라든지 이러한 곳을 통해서 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다 잠깐만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우선요 렌즈 저도 한번 이물질 묻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물티슈로 닦았거든요. 물로 닦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게 네, 안경 닦기가 사실은 굉장히 잘 닦입니다. 네, 잘 닦이는데 말 그대로 그게 그냥 단순 먼지다라고 하면 그냥 천이나 화장지로 닦아도 되는데요. 네, 물티슈로 닦으면 이제 그 물얼룩이 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는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너무 빡빡 닦으면 그래도 아무리 뒤에 뭐 유리여도 뭔가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까 페르소나 설명하실 때 네. 저는 저기 사업주 쪽의 페르소나를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고객의 페르소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캐릭터를 한 3개 정도로 네. 설정을 하려는데 고객의 페르소나가 3개가 어떨까요? 고객은 다양한데. 그러니까 제가 3개를 말씀드리니까 1개는 너무 작죠. 네, 그래서 3개를 말씀드린 건데 결국 그 페르소나라는 게 내가 지금 마케팅을 할 때 모든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내가 지금 마케팅이나 뭔가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 전단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내가 전단을 뿌리려고 하는데 이 전단지 안에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야 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뭐 타겟을 3개만 잡아라 했듯이. 네, 근데 이제 타겟을 잡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여성 이 정도를 타겟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 페르소나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성이 뭐 소극적인지 우리가 뭐 요즘 MBTI로 얘기하는 뭐 I인지 뭐 F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라. 정해놓고 그 사람을 내가 잡아 끌려면 어떤 문구가 필요할까?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업을 하고 있고 저도 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보지만 어차피 어떤 문구를 써도 100%의 사람을 모든 연령대 뭐 모든 이 상황을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뭔가 조금 아주 특정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보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학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0대 뭐 어디 마트 캐셔를 하고 있는 아이 둘도 예를 들어서 4살, 6살 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의 여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그 사람이 혹할 만한 문구를 끄집어 오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한 번 할 때는 한계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뭐 예를 들었듯이 전단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전단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생각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둘, 셋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내 상품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SM 하고 네. AI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이 서로 상충하지 않을까? 음. 이해가 있을까? 상충한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충돌해가지고 한쪽 피해를 보거나 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예상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도 벌써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즘 첫 번째로는 블로그 내용하고요. 또 그 영상까지도 요즘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림을 그리고 지금 AI가 그린 그림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 또는 제가 이제 사진 쪽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진 쪽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AI가 만들어낸 사진하고 실물 사진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벌써.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의견도 갈리고요. 이제 막 AI가 막 떠오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그 사진 쪽에서는 조금은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인터넷에 보면은 전문적으로 이런 사진을 판매하는 막 국제적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지금 AI 사진들이 등록이 돼가지고 뭐 이게 뭐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제 가불론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은 뭐 제 의견 뭔가 이런 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이제 아무래도 그 AI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AI랑 이제 실제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 규칙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국 팀한테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안